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오늘은 일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으로 실로 연결된 이 두 가지 물체의 운동을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키는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핵심 키는 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 값이 운동 전, 운동 후 보존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열쇠는 자, 만약에 A와 B라는 두 가지 물체가 같이 움직일 경우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다면은 A의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의 값과 그렇다면 B는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B의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자,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만약에 증가한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면은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야지만 전체 포텐셜 에너지 값은 일정하면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두 번째 핵심 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열쇠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4-8번입니다. 자, 4-8번 역시 A, B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고, 자, 이 둘 중에서 선생님 한번 두 번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를 하나라고 봤을 때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A는 현재 수평으로 운동을 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A는 변화 없고, 그 다음에 B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B는 0.2m만큼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즉 전체 감소,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B니까 M, G, H 0.2, 그래서 요 값인 2만큼 현재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면 얘는 뭐와 같아야 되죠? 그렇죠. 전체에 늘어난 운동 에너지와 같아야죠. 그래서 이 값이 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전체니까 전체 질량 4V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V제곱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속력은 1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열쇠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4-8번이었습니다. 자, 4-9번 문제입니다. 자, 4-9번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키를 다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보기. 자,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고 했는데, 자, A는 현재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렇다면은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결국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그렇죠.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야죠. 그래서 현재 A는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키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기억 보기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B의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B는 H만큼 내려왔으니까 B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고, 그 다음에 늘어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에 4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h네요. 그래서 h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g분의 2v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이 남았는데, 자, 디귿 우리가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쓴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만 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열쇠인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면은 자, 전체 지금 A는 포텐셜시가 변화 없고 B는 현재 전체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총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전체의 운동 에너지량도 이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늘어난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라지 m 스몰 m 전체 운동 에너지니까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면은 위에 식이 같죠. 그래서 아까 이 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라고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라지 m은 3m이라는 걸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알려준 선생님 알려준 두 가지 키 중에서 두 번째 키인 전체량의 어떤 보존되는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맞는 보기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4-9번 문제였습니다. 자, 4-10번 문제입니다. 자, 4-10번 문제 역시 전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현재 B가 내려간 거리는 H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A가 올라간 높이,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힌트가 나와 있죠. 지금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B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이가 우리가 2분의 1 H라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높이를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열쇠를 한번 이용해 보면은 자, 전체의 B는 현재 EMGH만큼 줄어들었고 A는 현재 MGH만큼 늘어났으니까 전체의 줄어드는 양은 M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물체의 전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mgH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 값은 뭐와 같죠? 그렇죠. 전체의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4m v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v 제곱을 구하면은 없어지고 하면은 v 제곱은 2분의 GH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의 운동 에너지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는 AB가 같기 때문에 속도를 이용해서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 곱하기 V제곱 2분의 GH가 되면서 답은 2분의 1 mgH가 되는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속도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속도 값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찾아내도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풀 수 있는 중요한 선생님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꿀팁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면은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mgH인데 이 줄어든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디로?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자, A와 B가 운동을 하니까 이 mgH 값을 A와 B가 운동 에너지로 서로 이렇게 나눠 가져가겠죠. 자, 근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 속도가 둘 다 같아요. A, B가.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팁, 바로 이 질량 값에 비례한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 값을 A, B가 나눠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질량의 비량 값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질량이 1대1이네요. 질량이 1대1이라는 얘기는 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1대1로 운동 에너지로 가져간다는 사실. 그래서 얘를 1대1로 가져가게 되면은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gh가 되겠고, B의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gh로 1대1로 갖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에서도 이 방법들을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이 과정, 이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 꼭 기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4-10번 문제였습니다. 자, 4-11번 문제입니다. 자, 4-11번 문제 살짝 까다롭긴 한데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기 문제 해결해 보면은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현재 이 물체를 전체 하나라고 봤을 때, 자, 왼쪽에서 현재 빗변으로 작용하는 힘을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FB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이 두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알짜 힘은 우리가 FA-FB가 되겠죠. 전체 알짜 힘은. 자, 그렇다면은 이 물체의 가속도는 전체를 하나라고 봤을 때 전체 질량 3m 플러스 m분의 전체 알짜 힘,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질량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빗면으로 작용한 이 힘은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위에 분자 분모 다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우리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평균 속력을 물었네요. 자, 그래서 A의 평균 속력. 자, 우리가 앞에서 이용한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자, 현재 A는 밑으로 내려오면은 3mgh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고, B는 위로 올라가면서 2mgh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줄어든 이 값은 뭐와 같다? 전체의 늘어난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m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v제곱은 2분의 GH가 되고 V는 루트 2분의 GH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물은 거는 속도를 물은 게 아니라 평균 속력을 물었죠.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 자, 앞에서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의 절반 값이, 즉 등 가속도일 경우에 평균 속력이 된다. 이 공식을 우리가 이용하면은, 자, 나중 속력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력은 0이 되고 루트 2분의 GH가 되면서 평균 속력은 루트 8분의 GH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A의 중력에 의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3mgh였는데, 자,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B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사용한 V를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꿀팁을 한번 이번에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mgh였는데, 즉 전체의 줄어든 이 포텐셜 에너지가 mgh였는데, 이 값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A와 B에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질량 B만큼 가져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현재 질량 B가 3대1이네요. 자, 3대1이라면은 이 값을 A와 B가 3대1로 가져가면서 A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3 mgh가 되고, B의 운동 에너지는 그렇다면 4분의 1 mgh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대입해서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한 것과 비교해보면은 같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3mgH만큼 감소하고 B의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 mgH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거. 누가 더 큰가요?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B의 값보다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4-11번이었습니다. 자, 4-12번 문제입니다. 자, 4-12번 문제. 물체 움직이는 운동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A와 B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현재 C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볼까요? 자, B가 H만큼 내려가면은 A도 H만큼 내려와서 자,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고, C는 반대로 H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뭘 이용할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키인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A와 B는 내려가면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고, C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체의 어떠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 A는 H만큼 내려왔으니까 3mgH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B는 4mgH만큼 감소하면서 전체 총 7mgH만큼 포텐셜 에너지 AB는 감소하고, B는 5mgH만큼 늘어났으니까 전체의 총 줄어드는 포텐셜 에너지는 2mgH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이 값인데, 이 값이 아까 말씀드린 핵심 키 어떻게 된다? 각각 A, B, C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어떻게 변환된다? 그렇죠. 질량의 비례한 값으로. 그렇다면은 전체의 질량이 3대 4대 5니까 현재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A는 전체의 12분의, 그렇죠? 12분의 3만큼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B는 12분의 4, 그 다음에 C는 12분의 5.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으니까 B는 12분의 4 전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 EMGH.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전체 3분의 2 mgH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꿀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실 문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상 4-1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4-13번입니다. 자, 4-13번 문제는 지금까지의 문제와는 약간 좀 틀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잠깐 볼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바로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자, A와 B가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자, B의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B의 질량 2m이니까 2mg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2m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즉, 처음의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 라고 나타내 보면은, 자, 이 값이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전에 사용했던 그 방법들을 이용해도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면은, 자,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이 식이 떠오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이와 같은 식으로 변화를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 즉 가속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걸 이동을 시켜서 이 식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면은 5분의 1 GS는 V제곱 V0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 이 식이 이렇게 정리하면은 변환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가속도니까 바로 이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10분의 1
G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조금은 특별한 방법, 즉 앞에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복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상으로 몇 가지 함께 움직이는 이 물체를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또는 A와 B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두 가지 핵심 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핵심 키워드를 이용한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서 자꾸 이 어려운 킬러 문제가 나오는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